13번은 오류가 있어서 13번은 안 하고 14번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14번 가 나의 제시된 행복지수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자, 가의 내용을 보면 국제연합 개발 계획에서 인간 개발 지수와 관련된 이제 행복지수를 평한 게 있죠.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 그리고 교육 수준, 평균 수명, 문맹률, 유아 사망률 등의 비중을 두고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191개국 중에 몇이야? 19위로 나타났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울 때 이 인간개발 지수는 행복의 기준을 둘 때 주관적인 기준을 두고 평가를 했나요?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평가를 했나요? 지금 보기를 통해서 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다시 조용해지는 자, 191개국 중에 19위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행복지수가. 자, 그래서 인간개발지수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바로 행복지수를 측정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국제연합의 세계 행복보고서래. 자, 이 행복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 점수를 합산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주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행복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 글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야, 얘들아? 가와 나를 통해서 1번.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나요? 주관적인 요소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요구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해야 된대. 이건 아예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 자, 행복에는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감도 중요하다. 이게 답이 되게 되겠죠. 자, 주관적 삶의 만족감을 객관적 수치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얘는 답이 아니죠. 자, 다음 15번. 다음 그래프는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래.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죠. 자, 요 그래프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100 미만의 소득에서 쭉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이 되게 되면 행복지수는 다시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는 이제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걸 통해서 기업, 가구의 소득과 행복감은 반비례해야 한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니죠. 그럼 얘는 비례하다가 반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면은 틀린 답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난데 니은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과 이제 제외를 하면 자, 티귿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이 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 답이 되게 되고 이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행복이 소득 이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답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니을과 같은 주장을 했던 학자 누가 있을까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행복이 소득 이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던 경제학자 누구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내가 하얀색 펜이 없어가지고 파란색으로 할게.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던 학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뭐 여러 명의 학자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애는 누구야? 이스털린 기억하시나요? 자, 또 이스털린의 주장을 반박했던 사람들 누가 있었죠? 여러분? 울퍼스와 스티븐슨이 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죠. 자, 세 번째. 다시 이 이스털린의 역설을 재입증했던 학자는 누가 있었죠?
깃털과 하나만 마지막 레이어드까지 요 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니을의 소득 위에 요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은 이스털린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행복은 소득뿐만 아니라 뭐 남의 이제 비교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행복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로 해서 5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얘 나왔네. 레이어드 16번. 자, 리처드 레이어드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지금 답을 고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몇 번 하셨나요? 리처드 레이어드와 관련된 답. 자, 나는 1번인 것 같다. 한 명? 자, 나는 2번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와 일단은 관련된 주장은 바로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사회적 비교와 습관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리처드 레이어드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은 얘예요. 울퍼스. 그리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은 그럼 누굴까? 얘네들 중에. 얘도 3번도 울퍼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4번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삶의 만족과 정서적 복지가 있다 라고 주장한 인물은 누굴까요? 얘네예요. 깃털과 하나만. 자, 그리고 5번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 더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굴까? 누굴까 얘들아? 얘들아? 얘예요. 스티븐슨. 그래서 레이어드가 관련해서 옳은 답은 1번이 되게 되겠죠. 우리 아까 윤리 문제 1번에도 이거 나왔지.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 더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 자, 걔가 바로 의뢰에 해당하는 애가 스티븐슨이었죠. 자, 17번 다음 제시문의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을 하는 학생만의 보기에서 고른 거래. 여기 교사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쵸?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유교, 불교, 도교 및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관점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갑,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도덕적인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대. 답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유교. 답이 맞는 답이죠. 자, 불교에서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과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대. 불교 맞는 관점인가요? 행복과 관련해서?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불교? 맞는 답이에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의식 자체에서 벗어버려야 되죠. 얘네는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자, 도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덕을 실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대.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자, 그럼 왜 틀린 답일까요? 도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도교는 도가를 비롯해서 민간 신앙이 융합된 사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였어? 신선이라고 하는 거,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신선이 사는 삶 또는 신선이 사는 곳에 도달을 하는 게 바로 도교에서는 행복한 삶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덕을 실천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정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보았으며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했대. 정의 입장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럼 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틀렸어요? 정 앞에 행복이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보았으며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맞죠. 근데 뒤에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예요? 뒤에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했대. 이 문장 있지? 이 문장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출제되는 문장이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한 건 에피쿠로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17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게 되겠어요? 1번 갑을이 되겠죠. 자, 18번 다음 주장을 하고 있는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 여러분 여기 보기에서 박스를 쭉 읽어보면 어느 사상가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자, 누구예요? 18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 사상가 얘들아 자꾸 이렇게 사상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까? 누구야? 18번. 지금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평가할 때에는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큰 키워드는 양뿐만 아니라 뭐도 고려해야 된대요? 질도 고려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쾌락과 관련해서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자로 나누어지죠. 기억하시나요? 자, 양적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사상은 누구예요? 펜다. 그러면 질적 공리주의자는 밀. 얘는 밀과 관련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밀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자, 여러분 답은 그러면 몇 번이겠어요? 2번. 2번이 쾌락 계산법을 통해서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대. 요거는 누가 주장한 거야? 벤담이 주장한 거죠. 자, 이 쾌락 계산법 몇 가지의 기준을 두고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한다라고 했었지, 얘들아? 쾌락 계산법? 기준 몇 가지? 7가지. 7가지. 자, 그래서 강도, 뭐 지속성, 순수성, 다산성, 확산성, 뭐 신속성, 그리고 범위까지 해가지고 7개의 기준이 존재하는데 우리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이 유용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그 유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기준은 바로 범위다. 라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17번, 5번 봐보면 질적인 쾌락에는 우월함과 열등함이 존재한다라고 하잖아. 밀 같은 경우에는 쾌락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봤죠. 어떻게 나누어서 봤지, 얘들아? 밀? 어떤 쾌락과 어떤 쾌락이 존재한다? 고차원적인 쾌락과 저차원적인 쾌락이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9번. 밑줄 친 이 이스탈린의 입장으로 적절한 1973년 이 이스탈린에 관련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보면